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아이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회사는 mRNA 전달체 기술을 갖고 있는, 즉 mRNA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력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로 유명했습니다. 실제로 대상포진 백신도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수익이 나는 아이템도 좀 갖고 있는 회사였죠. 하지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R&D만 하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을 국내 기업에 하면서 라이센스 아웃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. 요번에 이 아이진을 인수한 그 한국 BMI라는 회사는 이 의약품 제조와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이 아이진 거를 받아서 실제로 유통도 하면서 수익도 나는 사업을 해왔던 업체입니다. 이 업체는 그래도 한국 BMI 회사는 매출 100억 정도,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되는 규모고 순이익도 100억 가까이 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한 150억 정도를 제3자 회정 유상자 형태로 해서 아이진을 인수하게 된 거죠. 실제로 이 한국 BMI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 아이진이 그 임상이나 전임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같이 이 연구비를 대면서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이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회사였죠. 지금 아이진이 유명해진 이유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고, 하지만 이게 예방 백신을 아직까지 임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면역 보조제 쪽에서 대상포진 예방 백신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. 허혈성 질환 치료제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. 이것 중에 욕창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이 창상 치료제는 상당히 연구가 진척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실적을 내는 걸 보면 기술 수입료가 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외에 의약품 유통이 도소매가 이제 좀 그 수익이 한 14억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주 수익이 뭐 의약품 도소매이기 때문에 의약품, 그러니까 신약 개발 회사로서는 좀 이상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됐죠. 자, 그리고 지금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그래도 한 40억 정도 매출이 났지만 이번에는 19억밖에 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영업 손실은 233억이나 나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 수익으로는 이 판관비를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이에요. 그 판관비도 243억이나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한데요. 이거는 솔직히 해서 경영이 안 되는,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회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. 벌이는 19억밖에 못하면서 판매 관리비로만 지금 240억, 243억을 썼으니 3분기 동안 이건 미쳐도 뭐 정신 나가는 수준의 밑을 보고 있는 거죠. 단기 순손실도 한 173억 정도 나왔고 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. 물론 3분기까지 현금성 자산을 약 300억 정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 돈으로 올해는 어찌어찌 넘겼을지 몰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좀 어려운, 그러니까 앞으로를 예측하기 어려운 회사죠. 결국은 외부에서 그만큼의 자금을 유입시키지 못하면 연구개발을 계속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지금 10.21%밖에 안 되고 유원일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이 6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최대주 지분이 낮은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게, 뭐 말 그대로 회사가 하다가 문을 셧다운을 해도 이 뭐 CEO나 이런 사람들, 최대주나 손해 볼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동안 월급 받아간 게 더 많으니까.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만 바보 되는 거죠.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요번에 150억을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555만 주를 증자하게 되는데 이게 약 한 20% 정도 지분이 됩니다.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지분이 10.21%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 BMI가 20억, 그러니까 20% 지분을 가져가서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죠. 그런데 이 150억이라는 돈이 아이진에 꽂히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회사 외로 유출되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. 온전히 그 아이진을 위해서 150억이 쓰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쌌던 2,702원에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
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납입일이 21일인데 이번 달 21일 날 이 돈이 들어오면 그리고 다음 날 납입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한국 BMI가 아이진의 최대주가 되는 거죠. 근데 한국 BMI라는 회사는 이 의약품 유통 쪽을 주로 해서 이 업체는 매출 한 1,000억 정도 되고 그 매출액이 작년 기준은 731억, 단기 순이익 99억 정도 발생했고 올해는 1,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말 그대로 매출 실체가 있고 순이익도 내는 업체라 아이진으로서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긴 했지만 최대주를 그렇다고 이 아이진을 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을 만큼 한국 BMI가 그렇게 좋은 회사로 보이진 않습니다. 뭐 99억 정도 순이익이 난대지만 그 순이익 난 걸 죄다 지금 아이진에 투자를 해야 될 판이니 더욱 그렇죠. 지금 아이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죠.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바이오 업체들은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거기다가 이 헬릭 스미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박사들이라고 해서 뭐 서울대 박사니 뭐 이런 서울대 교수니 하는 사람들이 신작 개발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결국 임상 3상에서 실패해버리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이 모두 기회비용으로 날아가고 매몰 비용으로 전환된다는 걸 이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죠.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더 이상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에 이 교수들이나 박사들의 장학금을 내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말뜻은 이제 웬만해서는 바이오 업체들한테 이렇게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찍어줄 때 돈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이죠. 왜냐면 이 전환사채를 대부분 비쌀 때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바이오 업체들 전환사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콜옵션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풀옵션을 행사해서 이 주식을 원금만 받고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원금만 받고 그냥 회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거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은 걸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. 그렇게 해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그 만기 전 취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전환사채를 다른 데 팔거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서 이거를 뭐 다시 또 팔아서 그만큼 현금을 들여오지 않는 한 이 회사 바이오 업체들은 실제로 그만큼의 현금 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. 아이진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매출액은 도저히 이 관리비나 그 판관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300억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영권을 제3자 배정 유상자와 같은 형태로 해서 경영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이거는 아이진 최대주 그 10% 지분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는 거죠. 왜냐면 이 상장사는 그냥 팔면 최대주주한테 100억 정도는 떨어집니다.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10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굉장히 낮긴 하더라도 상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00억대 가치는 있는 거죠. 하지만 이 100억대 가치를 받고 먹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3자 배정 유상자로 아이진의 돈 150억이 꽂히도록 해서 웬만큼의 기간 동안 계속 기업 가치를 갖게 만드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최대주 자리는 넘겨줬지만 뭐 이 연구 R&D를 계속할 수 있게 뭐 했다라는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이진이 상한가를 빵 친 거죠.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이 신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회사의 그 계속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, 특히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라든 더더욱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물론 아이진이 이번에 상한가를 빵 치긴 했지만 이거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주가 흘러내린 것에 대해서 최대주주가 교체되면서 의약품 유통 쪽이라 실제로 매출도 일으키고 있고 순이익도 보고 있는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이런 그 최대주주 쪽에서 앞으로 좀 책임 경험을 해주지 않을까. 그러면 주식에 대한 증자 없이 지금 사업 내용이 좀 개선이 돼서 기업 가치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선반영돼서 그냥 상한가를 빵 하고 쳐버린 거죠. 물론 이 아이진이 최대주주만 교체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. 다만
이 새로 최대주로 들어온 한국 BMI라는 쪽이 매출 실체가 한 1,000억 정도 되고 순이익도 100억 정도 나는 회사라는 점에서 그나마도 이런 것도 없던 아이진 기존 최대주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 측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. 그나마 그런 신뢰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겁니다. 이거는 다른 바이오 업체도 마찬가지예요.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당분간 이제 고금리가 계속 될 텐데 이 고금리 체계에서는 외부 자금을 수혈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서 지금은 그 회사가 그 사내 유보금리, 그러니까 이 뭐 현금성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던, 물론 그게 아주 많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회사가 얼마큼 그 매달 내지는 분기마다 이 판관비를 소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예측해 보셔야죠. 이런 바이오 신약 업체가 얼마 동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지. 그리고 이 아이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임상 2상까지 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겠죠. 왜냐면 임상 3사까지 가서 성공을 하면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생긴 것이기도 하고, 또 이 아이진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국내 제약사나 국내 그 바이오 신약 다른 회사들에게 이 라이센스 아웃도 일부 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. 그만큼 기술력도 있지만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경영의 능력이 떨어졌던 거죠.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 BMI가 최대적으로 올라선 건 아이진이 약한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그 책임 경영할 수 있는 최대주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이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투자자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, 시장에서. 그래서 이러한 그 주가 급등에 대해서 이 의미를, 그 전후 사정을 딱 이해하시고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만의 이러한 그 특징이랄까요?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이런 주가 급등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